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반문화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반문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이런 컨텐츠를 보여줘도 될까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디 가라오케가 좋고 어디가 서비스가 좋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다양한 베트남의 반문화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유추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에서의 성매매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불법입니다. 특히 외국인과 베트남 여성의 동침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시간이 갈수록 반문화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은 도이머니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전에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을 통제하여 중국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국민들의 항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는 있지만 베트남에도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죠. 통제할 수 없는 인터넷이라는 매체 때문에 정부는 많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업이 활성화가 될수록 오프라인의 매출만이 아니라 온라인 방식으로 거래가 되는 성매매 방식도 나타나면서 비공식적으로 호치민의 여성들이 성매매로 하루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외화를 베트남 정부에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과 자국민의 접촉이 잦아지게 되면 당연히 사회는 더욱 더 개방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정보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국민들이 국제화가 되어 갈수록 그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겪은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가 양립하기 힘든 모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가장 적은 자본으로 많은 외화를 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성매매는 보는 시각에 따라 국가적으로는 관광소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며 베트남의 밤 문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베트남의 호텔들은 베트남 여성과 외국인이 한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혼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지만요. 이런 경우 남성들은 거래의 순간 별도의 미니 호텔들을 다시 잡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외화 소득이 창출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베트남의 경찰이나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호텔은 가라오케를 직접 운영하며 자신들의 호텔로 이 차를 유도하였는데요. 이 호텔의 사장이 군부의 이성 장군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안들이 몰려와 모든 비상 통로를 다 막고 외국인과 동침을 하던 수십 명의 여성들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라오케의 매니저와 사장까지 모두 구속되고 베트남 신문에서도 크게 알려졌죠. 이 일로 다른 업소들도 한동안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정말 성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데요. 바로 다음날 이 호텔은 평소와 같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호텔룸의 가격이 오르고 여성들의 성매매 비용도 오른 것이죠. 호텔 내에 가라오케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게를 차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 베트남의 반문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단속은 없는 것일까요? 물론 평소에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단속이 진행되었는데요. 베트남의 공안들도 채워야 하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11월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돈을 주어도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공안들의 실적을 다 채우게 되면 12월에는 용돈벌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로 가라오케에서 나오게 되면 뒤에서 사복 공안이 조용히 따라오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공안들과 단속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11월이나 12월이 아닌 기간에도 기습적으로 단속이 진행되곤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외화벌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여성들이 그 일에 빠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노동력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편하고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불법을 찾게 될 테니까요. 어느 나라에서나 분명 관광산업에서 반문화는 필요악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건전한 반문화가 더 활성화된다면 그 공백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겠죠. 반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결혼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남성분들 중에 가끔 이러한 유행을 타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남아에 온 김에 한번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불법인 걸 떠나서 결혼을 할 배우자를 위해 당연히 접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부터가 이미 결혼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정상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그 협력업체라면 베트남 여성들을 위해 이런 남성분의 의뢰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한국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모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한국 남성이나 베트남 여성 중에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 진행을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의 반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한국이나 베트남 모두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두 나라 모두 여전히 성매매가 존재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발생하는 필요악으로서 말이죠. 일부 사람들에게 국제결혼이 여성을 돈으로 사오는 매매혼으로 인식되어 있는데요. 국제결혼은 서로 감정을 나누고 공감을 해야만 하는, 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을 특정 목적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신부는 자신의 현실이 가정부나 심지어 매매혼을 당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일부 사람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매매혼이라는 편견도 있지만 스스로 매매혼으로 만들어버리는 회원님들도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상 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